노스웨스트 앵글. 미국 북부 끝부분인 미네소타주에서도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특이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우주에서 관찰하면 어느 평범한 지역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이 표시된다면 완벽하게 미국 본토와 고립되는 미국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스웨스트 앵글의 전체 면적은 약 1540km 제곱으로 우리나라의 경북 안동시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중 약 80%는 강이며 이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거주 가능 지역은 단 300km 제곱가량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 120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구수 때문인지 이곳에는 흔한 식료품점이나 마트 하나 없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있는 도시로 이동해야 하죠. 그러나 이 섬에 없는 것은 단지 식료품점 하나만은 아닙니다. 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엔 한 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우체국만 있을 뿐이죠. 미국에서 육지로 이곳을 가기 위해선 같은 미국임에도 캐나다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이상한 지역은 노스웨스트 앵글 한 곳이 아닙니다. 워싱턴주의 포인트 로버츠, 캐나다 퀘벡주의 아케사스네 역시 노스웨스트 앵글처럼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된 지역들입니다. 특히 버몬트주 프로빈스 포인트라는 지역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으로 크기는 단 0.008km 제곱에 불과합니다. 2에이커 정도의 크기죠.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 지역들은 두 국가를 사이에 두고 고립되었을까요? 먼저 노스웨스트 앵글의 국경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선 최초의 노스웨스트 앵글 지역이 언급될 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앵글이 처음 언급된 것은 1783년 파리 협약에서였습니다. 1783년 미국이 대영제국의 독립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던 미국 독립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했던 파리 협상의 주요 내용은 전쟁 중 영국을 옹호했던 미국인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영국 채권자들에게 진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 미국과 영국의 어업권과 더불어 미국과 영국의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의 본토를 기존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주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더 넓게 포함시켰는데 이 때문에 미국 영토는 미시시피 강까지 확장되면서 기존 독립전쟁 전 영토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국은 미국 서쪽 방향에 있던 영토를 대부분 미국에게 양보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이 미국과의 독립전쟁에서 패전국에 가까웠다고 하지만 이러한 영토 양보는 영국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진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당시 세계 정세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게 독립했지만 두 국가는 서로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전쟁 이후로 160년 동안 두 국가의 무역량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서로가 경제적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지역을 영국이 유지했을 경우 스페인령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 치안 유지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독립전쟁에서 사실상 미국 편에 섰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과 이후 경쟁을 위해선 미국을 완전한 적으로 돌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던 결과였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지만 프랑스보다 영국에 더 우호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인물이 여전히 미국에 있던 영향도 컸죠. 이러한 결과 파리 협약에서 설정된 서쪽 국경 지역에서 최초로 노스웨스트 앵글이 언급됩니다. 노스웨스트 앵글이라는 말 자체 북서각이라는 의미 그대로 서쪽 미시시피강 발원지인 우주호수 끝부분과 북쪽 오데오가 만나는 지역을 뜻하는 미국 북서쪽 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미시시피강과 전혀 관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조약에서 사용된 지도에서 두 강이 만나는 북서각은 지금의 이곳이 아닌 더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시시피강이 연결된 발원지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한 이타스카 호수였지만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개척자들이 이 지역을 모두 탐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사용된 이 지도는 추측에 가까운 잘못된 지도였다는 점이었죠. 약 10년 뒤인 1794년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제2조약에서 이 지역의 확실한 영토 구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되는데 이 탐험을 계기로 실제 미시시피강 발원지는 우주호수가 아닌 이타스카 호수로 알려지면서 두 국가의 경계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됩니다.
1814년 겐트 조약이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체결되었을 때 영국은 미시시피강과 오데오가 만나는 북서각의 지역이 실제로 아래에 있는 이타스카 호수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경계로 북서각, 즉 노스웨스트 앵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시점에 영국에게 어떠한 땅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협상에서 북서각을 어디로 정할지 명확하게 협상되지 못한 채 점차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미 서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두 국가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우주호수의 북서각을 국경선으로 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결국 독일 천문학자인 요한 루트비히가 정확한 측량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어느 지점이 가장 호수의 북서각인지 알기 위해 북쪽과 서쪽에서 선을 그어 교차하지 않는 유일한 선을 한 연못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노스웨스트 앵글 지점으로 구분지었으며 영토의 고립 여부보다 정확한 북서각의 위치를 찾아야 했던 결과 현재 특이하게 고립된 노스웨스트 앵글 지역이 탄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국경선에 관한 문제는 노스웨스트 앵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미 서부 지역에서 1818년부터 1848년까지 여러 차례 미국 서부 지역 점령들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명확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현재 많은 기술 발달로 우리는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손쉽고 정확하게 지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간단한 컴퓨터 조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가 여러 차례 협약을 통해 정했던 위도와 경도의 구분도 확실하지 않았죠. 우주 호수부터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긴 가상의 직선이 49도선을 잇는 단순한 문제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직선 국경인 이 49도선은 지리적 경계선과 무관한 지도만으로 표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조건들로 인해 정확한 49도선을 표기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환경적 문제일 수도 있고 단순 특정자의 오차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책임자가 술을 달고 살아서 생긴 실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측량을 방해하는 여러 조건들 때문에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기준이 49도선은 실제 49도선보다 남쪽과 북쪽으로 최대 360m가량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의 기술력으로 두 국가 사이에 노스웨스트 앵글처럼 고립되는 조건이 다른 경계선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었죠. 캐나다 퀘벡주의 아카사스네는 캐나다 본토와 강으로 분리되어 있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미국 뉴욕주로 캐나다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기술이 부족했던 1783년 파리 협약에서 사용한 잘못된 지도가 원인이었습니다. 워싱턴주의 로버츠 포인트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협상 당시 제대로 된 지도가 사용됐다면 만들어지지 않을 곳이었죠. 버몬트주의 프로빈스 포인트와 프로빈스 아일랜드, 노스웨스트 앵글 아래에 위치한 앨런 포인트까지 모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이 만든 문제였죠.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의 거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존재하죠. 일부는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복잡할 것만 같았던 두 국가의 국경선 문제 역시 사실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 찍은 단 하나의 위성 사진이 없었다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죠.